이번 주에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은 누구인지 신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코너 이름을 다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르게 해주세요. 삼성, 김성태, 박성태, 장성철. 그러네요. 쓰리스타. 그러네. LG가 화내지 않을까요? 에? 죄송합니다. 그럼 뭐 저는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네. 저의 발언으로 누가 화내고 이런 거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원래 그런 진짜요? 캐릭터잖아요. 네. 쓰리스타. 왜냐면 이름이 또 비슷한 이름들이 이제 겹치는 글자가 많아서. 그러네요. 자, 각설하고 이번 주 여의도를 훔친 사람은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아마 지금 대정부질문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신스틸러 시간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요새 뭐 그냥 국회 파행에 그냥 충돌해. 일단 어제 있었던 저 상황부터 보고 어제 그제 있었던 상황부터 보고 신스틸러 찾아보죠. 인서트 주세요.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거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그 어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입 닫으세요.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상황은 저 국민의힘의 강민국 의원이 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박찬대 의원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건 요거.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요거 이제 저 민주당 저 지명직 최고위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대표에게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요거를 얘기한 거. 요거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인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자 발언 시간은 다 됐으니까 발언 그만하세요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입 닫으시면이라고 표현을 해서 배현진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고 결국 이제 박찬대 위원장이 유감이다 이렇게 정리됐다는 거예요. 의원님, 예. 의원님 계셨을 때보다랑 지금이랑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의원들은 잘 못 싸우는데 이렇습니까? 상태가 안 좋죠. 더 안 좋아요? 제가 그때 국회 운영위원장 할 때 하셨죠? 저도 해봤죠. 했는데 저도 당시는 그래도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이제 뭐 집권당이었지만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예. 그래서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그 발언 때 세웠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 뭐 그렇게 또 뭐 부닥거리를 하고서도 또 뭐 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라든지 또 운영 자체는 또 원만하게 진행을 하죠. 예. 진행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박찬대 이제 또 원내대표께서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이면은 이 민주당의 운영위원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좀 원만한 의사 진행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 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 위원 보고 입 닫으라는 이야기 그건 대단히 잘못한 거죠. 좀 천박해졌어요. 하여튼 간에. 아니 장 소장. 네. 내 생각엔 지난번에 입법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무대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그런지 이 운영위원회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화력 좋은 의원들을 거기다 다 전면 배치해가지고 뭔가 단단히 마음 먹고 나온 느낌? 맞아요? 작심하고 나왔죠. 작심하고 네. 그죠? 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지 않겠다라는 좀 의도도 보이고. 여차하면 파행으로 몰고 간다? 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끼어들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에게 얘기했던 말은 상당히 좀 모욕적이고 잘못된 말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저에게 예전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퍼부어서 제가 뭐 배현진 의원한테 감정은 좋지 않지만 옛날 얘기를 또 지금 그래도 소환하고 제가 그러세요. 그럼에도- 보도된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저 마이크 꺼졌을 때 보도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의원에게 입 닫으라. 국회의원한테 입 닫으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박찬대 의원이 선을 넘어도 너무나 한참 선을 넘었다. 발언 시간이 이제 초과됐습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얘기인데. 아 그럼요. 네. 좀 발언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네. 좀 점잖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입다들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대한 거거든요. 모욕감을 준 거예요. 박찬대 의원은 그 유감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배현진 의원한테 정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떻게 보셨어요, 박 실장? 왜냐면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반의 준비. 근데 당시에 참석했던 질문을 받는 그다음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뭔가 단단히 마음먹고 절대 밀리지 않겠어라고 마음먹고 나온 느낌이던데 저는. 그 법사위보다 운영위에서 국민의힘에서 더 밀리지 않겠다는 걸 강하게 봐서 네. 역시 국민의힘의 이 뭐랄까요 방점은 대통령실이 찍혔구나. 대통령실 보에 찍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김성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쭉 보면 이제 한쪽은 막 끌고 가려고 하고 한쪽은 파행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네. 파행으로 가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고성으로 소리 지르고 정해 뭐 이런 루틴이잖아요. 딱 걸렸어 뭐 이런 네. 걸로. 와 맞아 그러면 걸려들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같이 그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유머 섞여서 하는 건 저는 괜찮은데 저도 이제 뭐 기자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회 방송이라는 걸 쭉 보고 있으면 일단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대화할 때 끼어들어서 막 자꾸 얘기하고 또 고성하고 그냥 그럼 데시벨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일정 데시벨 올라가면 마이크가 꺼지는 이런 걸 좀 넣든지. 알겠습니다. 마이크는요 지금 꺼야 돼요. 광고 듣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3부에 계속 할게요. 국회에만 정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국회 발언 시간 초과보다 방송국이 더 광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중요하죠. 엄격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하던 얘기 마저 해보시죠 뭐. 그러니까 데시벨을 좀 낮추고 네. 그다음에 누가 끼어들어서 할 때는 그냥 상대당에서 반박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한 30초 정도만 하고 그냥 딱 멈추는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안 돼. 안 돼요? 그 우리 평론할 거리가 좀 없었죠. 아 그렇구나. 싸워야 돼. 아니 30초만 하면 되잖아요. 30초만 딱 듣고. 사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양당의 하력이 총 집계를 하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청와대 네, 대통령실 이번 여기를 운영이 이렇게 그림을 딱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단독 플레이에 대한 엄청난 이제 반성. 좀 자성, 성찰, 반성. 그런데 한번 보자. 그 결기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느껴졌어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이제 운영위원장한테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의원님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이제 아니, 민주당 진영이 위원들을 이제 아주 또 이제 하력 좋은 선수들로 그렇게 배치해가지고 이제 다음이 또 이제 볼만할 겁니다. 아니 왜냐면요 의원님 오늘 저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서 박찬대 위원장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아쉽다. 왜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못하냐 이런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는데 근데 어차피 박찬대 위원장이 원내대표니까 운영위원장을 계속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공격 수술을 교체할 수 있다. 위원들을 좀 바꾸겠죠. 바로 좋은 위원들로. 위원장은 못 바꾸고 위원 바꾸고. 알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대응은 어떻게 봤어요, 장 소장?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요. 저는요. 예, 나 근데 제 느낌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하세요. 말 내용이 옳다 그러다 떠나서 예전에 이관섭 실장이랑 김대기 실장 관료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진석 실장은 5선 국회의원 당대표급이잖아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확실히 뭔가 좀 노련하다? 엄청 노련했죠. 네. 그러니까 보통 비서실장분들이 나오면 야당원들과 막 언성 높이고 인상 쓰고 막 화를 내는 모습 보이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나 정진석은 나 바보야 이러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보고 못 받았는데요. 저 처음 듣는데요. 저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비서실장이 국회 나와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전혀 안 해온 무능력한 비서실장의 모습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전략적인 거다.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목소리 억양 이걸 좀 차분하게 낮추면서 야당이 막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는 그런 상황을 좀 정지시키지 않았느냐? 좀 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능력한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은 당했다.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게 정진석 비서실장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무능력한 척한 거예요. 그 전략에. 네. 장수현님 말씀이 저거예요. 그 저도 이제 정진석과 개인적으로 가깝지 않지만 예. 예전에 여당 원내대표 할 때부터 쭉 배워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육모방방이.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와의 예, 뽀사버리겠다. 예. 요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비서실장으로 갔더니 눈을 꿈뻑꿈뻑 그러니까. 뜨시면서 그거는 제가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보고받지 잘 몰라서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툭 치고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략적이라는 거죠, 그죠? 예. 예. 그 옷은 정치인의 갈록과 갱년이 예. 여실 없이 드러나는 거죠. 그 뭐 오선 정도 하고 뭐 국회 부의장까지 하면서 원내대표 다 했잖아요. 예. 그런 분이 뭐 뒤에서 이렇게 쪽지 뭐 답변 쪽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때로는 또 예전에 답변을 그런 일 하잖아요. 있었어요. 예. 이번에도 그랬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오선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갈로국이면은 그 답변 쪽지 다 필요했습니다. 적석에서 다 요리할 수 예, 예.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받아서 예. 하여튼 갈록과 갱륜 그리고 역시 노래랑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비서실장은 좀 잘한 친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짬에서 있어요. 나오는 바이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냐면 공격받았을 때 같이 대거리로 세게 나가는 건 본인의 실존 자체의 공격이거든요. 예. 내가 무능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틀렸다에 대한 반박인데 예. 우선 정도니까 굳이 내가 그거 반박 안 해도 돼. 이런 컨셉인데 예.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얘기들은 좀 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운영위는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는 대놓고 못하는 뭐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비서실장한테 그런 화풀이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럼요. 공간이라는 걸 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일정 부분 내가 그냥 힘들고 들어준다. 쏙 썩고 뭐 그러더라도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제 운영해 봤으니까 어제 본회의 볼게요. 어제 이제 본회의 이제 보면은 뭐 박범계 의원하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어떤 뭐 충돌이라기보다 뭐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어제 마지막에 파행이 됐어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요 표현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고 윤리위 제소하겠다 뭐 그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어제 파행됐거든요. 김병주 의원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병주 의원 축하합니다. 박수. 뭘요? 최고위원 최고위원 당선 확정. 오 지금 후보 나갔어요 최고위원? 출마 나갔죠. 선언했죠. 출마 선언 또 미국에서 하셨는데 네, 미국에서 당선 이제 아이, 민주당 지지층은 예. 와 김병주 잘했네 시원하게 잘했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상대 당 동료 의원에게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선을 넘은 건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잘했어 김병주. 아마 이번에 최고 득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말요? 축하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변신을 시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게 이런 분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집권당 의원이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상대당 야당 상대당 여당이지만은 상대당 의원들에게 그냥 정신 나간 의원들이라고 그렇게 집단 매도를 합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한 건데 좀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정확히 짚었어요. 민당 전당대회 판이 이 전이 세게 열려 있잖아요. 여기서 최고위원 뭐 한 꼭지 주워 달라 그러면 뭔가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그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한테 정신 나갔다니까 기분은 나쁠 것 같은데 속으로는 딱 걸렸어. 약간 왜냐면 파행 그러면은 땡큐죠. 예, 왜냐면 최상병 특검법에 하루라도 더 늦게 본회의 올라가는 거니까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어때요? 김병주 의원을 저는 이제 과거에 옛날에 저 뭐죠 무인기 침입 때 인터뷰하면 군 장성 출시잖아요. 전반적으로 합리적이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한일 해성장군 출신인가? 동맹이 아니거든요. 네? 한일 동맹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네. 동맹이라는 건 한쪽이 침략당하면 자동 개입하는 동맹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써서 거기에 대한 지적하는 건 괜찮은데 네. 정신 나간
저는 그 배경은 장 소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죠. 정신 나가 좀 세게 나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 사과하면 되거든요. 저는 근데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이 중요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라도 늦춰보자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이 필리버스터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다른 배경도 있지만 그냥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것들이지만 그러면서 하루가 늦어지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 하루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민심이 바라는 일이 있어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가 튀어 보이는 것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딱 그거죠. 파행이 돼서 여러 하는 일이 다 하루가 늦춰진 겁니다. 그럼 거기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튀려고 당 그리고 민심이 원하는 게 하루가 늦춰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힘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왜냐면 나보고 정신 나갔다 그래도 누가 좋아.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하루는 벌었어요 시간을. 근데 앞서 필리버스터 오늘 하잖아요. 그 24시간에 강제 종료되거든요. 근데 하루라도 늦춰보려고 필리버스터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냥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근데 저는 김병주 의원 같은 케이스를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제가 아침부터 사실 작정하고 왔는데 뭐냐면 강성 지지층이나 일부 지지층을 환호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전체 조직이나 이게 하는 것들에 역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호가 있으니까 됐어 막 이러고 사실은 더 좋아할 거예요. 지금 김병주 의원도 잘했어 뭐 이렇게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 이 당이나 또는 민심과는 어긋나게 가는 것들이 많아요. 당연히 여야 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건 좀 저는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이 강성 지지층, 뭐 일부 강성 유튜브들 있잖아요. 뭐 민주당 친민주당 유튜브도 있고 친국민의힘 유튜브도 있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심해져요. 그런 걸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강하게 사실 언론에서도 비판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말은 헛나올 수 있는데 바로 사과하면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항상 정치인들은 뭐 장이 서면은 꼭 그 장에서 자기가 좀 중심에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당이 전당대회가 있고 국회 본회의 또 뭐 상임위 이런 공간이 되면은 언론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도발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될지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좀 이 그리비시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장이 있었을 때 뭐 개별적인 이상한 정치 행위 하지 마라 딱 어총에서 단두를 하죠. 근데 이 뭐 지금 현재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은 좀 상당히 너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좀 믿고 좀 이 언들을 쭉 이렇게 풀어난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 오늘 필리버스터 하면 국민의힘에서 야 근데 의원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108명이 돌아가면서 살면 뭐 힘들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24시간면 강제 종료될 거예요. 네. 그럼 본회의 통과되고 그렇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거고 이번에는 제가 단언하건대 8표에도 반란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이번에는 왜냐면은 저 모든 당권 후보들이 이거는 민주당은 반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란표 안 나올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 하고 그럼 전당대회가 끝나.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 요거를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요리할 거냐 요 이슈거든요. 만약에 나, 원, 윤 세 사람이 되면은 안 하겠죠. 한동훈 후보가 되면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역 의원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한 사안에 대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당은 마비돼요. 그렇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원하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원내대표가 협조 안 해주면? 그러니까 장소영 정확히 짚으셨는데 사실상 이 원내 당대표로서는 그러니까 국회 원내 사령탑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에도 그 역할과 직무 임무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대표라도 또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서 판단하고 결정한 부분을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이거는 당대표의 뜻은 이렇지만은 원내사령탑인 내가 이걸 의총을 통해서 수용하지 못한다. 우리 입장은 이거다.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의결하고 결의해버리면은 네. 지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네. 절충안이라는 게 네. 존재할 수가 없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부터 이거를 강하게 제기하가 나와서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를 치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세요? 나는 적은 한동훈 위원장 그 주변의 참모들이나 스태프들이 논의를 했을 건데 저거는 국민적으로는 전대에서 좀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네. 당 내적인 측면에서의 흔히 말하는 80%의 이 조직표에서는 당심에서는 크게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 운영을 해보면은 정치적으로 한동훈 당대표의 저런 판단과 또 주장이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데 왜 저런 입장을 밝혔을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잖아요. 네. 그냥 관계가 사이좋게 좋고 나쁘고 뭐 웃고 아니면 화내고 이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구체적 현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대선 주자 대통령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건 특검법을 이건 아닙니다라고 계속 갈 수만은 없어요.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 걸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특검을 해서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답을 내놨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불안해서 안 된다.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크게 손해볼 게 없어요. 민심을 쫓았던 대권 주자로 돼서 나중에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당연히 뭐 지금의 상황을 당연히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역대 쭉 보면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때 민심을 쫓았던 사람이 있지 요 정도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그건 위원장 맞습니다. 입장에서. 그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건 네. 틀림없죠. 자, 알겠습니다. 장 소장한테 다른 거 물어봐야지. 네. 어제 당권 후보들 네. 당권 준다 비전 발표가 있었어요. 각자 포인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 전략 현재까지 메시지나 어제 봤던 그 모습에서 베스트 워스트 한 사람씩 뽑아주시면 잘 뽑으셔야 돼. 항의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죠. 한동훈 후보가 제일 잘했고 네. 원희룡 후보는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상식적이고 참 똑똑한 정치인이었는데 상당히 좀 지금 강성 지지층과 용산을 바라보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도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원팀이 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어제도 똑같이 레드팀 만들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과 원팀 만드는데 레드팀 만들어서 쓴소리에 이게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 비전 발표에 중계를 했잖아요. 네. 대략 4,100여 명 정도가 계속 보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99%가 한동훈 후보 잘한다고 1%가 그냥 다른 후보들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세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보면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원희룡 나경원 쪽 실무적으로 일하는 분들하고 여러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번 주부터 세게 자기네들이 한동훈 공격도 하고 당원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한동훈 직접 공격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을 되게 당원들에게 세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전 발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캠페인들을 이번 주에 세게 했는데 네.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이 미쳐지느냐, 표심이 조금 이동하는 분위기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걸 이번 주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까 댓글 중에서 뭐 90 몇 프로요? 99%. 99%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다. 그거는 일단 느낌이 그렇다는 거. 저희 주관적인 세본 건 아니니까. 판단이. 힘들어 선거 앞두고는 진행하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장 소장님이 이거예요? 이번 주에 특히 나이 두 후보가 계속해서 뭐 배신자 프레임, 그럼. 뭐 당정 관계 파탄, 대통령 탄핵도 이걸 계속 맞아요. 메시지를 불안감 던지면 조성. 예.
그럼 당원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 네. 그 전략이 먹힐 거로 보십니까? 일정 부분 조금은 네. 먹히고 있죠. 그게 이제 사실상 이 전대 전반부 초기만 하더라도 네. 의대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네. 그 분위기가 절대적이었죠. 그냥 오대한?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선거 이제 거의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 주말쯤 정도 되면 중반돼요. 그럼 네. 중반 중반 판세라는 게 웬만큼 나와요. 예. 이 중반 판세가 고차가 돼버리면 그 선거는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이제 고착되는 이제 중간 판세가 예. 이번 주말 정도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비전 발표에는 이거는 뭐 한마디로 반장 선거 나온 애들이 정견 발표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걸 가지고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한 2~3%도 안 될 거예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전략적으로 네. 원희룡 후보가 지금 전략적으로 유효타를 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후보가 한동훈 대항마를 자처하고 그리고 나밖에 없다. 본인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연합군이거든요. 이 연합군들이 이제 결론은 이제 이 계속 그런 이제 제일 이제 한동훈 이제 이 연합군 입장에서도 이렇게 세게 연합군이 때리다 보면은 예. 제일 선거에서는 무서운 게 척은지심이에요. 흔히 말하는 동정표. 치근지심. 척은지심. 이게 뭐 여기서도 때리고 저기서도 때리고 그러면 그 어부지리를 이제 한동훈이 또 모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그걸 일정 부분 이제 새 후보 진영에서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는 그 제일 핵심적인 악역을 누가 맡을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후보 간에 뭐 이렇게 서로 뭐 밀당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보면 그게 보이겠죠. 그게 주말쯤이면 이렇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 총선 때는 엑셀. 이번엔 저는 시뮬레이션. 같은 엑셀이에요. 제가 다른 그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됐을 때 당원 투표에서는 지고 여론조사에 이겼잖아요. 당시 여론조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윤석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하고 했을 때 59대 23이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때는 대신 당심 7에 민심 3이었죠. 근데 이걸 지금은 8대 2잖아요. 8대 2로 바꾸면 당심에 저고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이준석 대표가 됐는데 지금 이걸 8대 2로 바꿔서 계산하면 당시 6.6%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이게 반으로 줍니다. 3.3%. 이게 10% 정도도 그 정도의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결선으로 갔다고 가정하고 물론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가정하고 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민심에서만 6대 4 정도가 나오잖아요. 또는 65대 35. 이렇게 나오려면 당심에서 얼마를 이겨야 되냐. 6대 4로 가정하면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상대됐어요. 한동훈 원희룡이다. 6대 4로 민심에서 한동훈이 이기고 있다. 그러면은 48대 52까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당심에서 48대 52로 4%포인트 차로 한동훈 위원장이 져야 민심에서 이겨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랑 또 다른 거는 당시 이준석 대표를 밀었던 그 반윤의 당원들이 개혁신당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만약에 민심에서 65대 35로 이긴다. 그러면 47대 53까지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심을 딱 놓고 보면 이게 당심을 꿰어둬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네. 여기 여기 용산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야. 정부장관 뽑아보려고요. 김성태 대표님을 여기서 이러면 김성태. 정부장관 하십시오. 하실 거예요? 그 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MB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사실상 밀당하는 자리예요. 누구랑? 야당이랑요? 특히 이제 여소야대 이 정국에서 협치 정국을 만들고 또 이제 전국이 안정시키려고 그러면은 일정 부분 야당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제 국정이라든지 또 뭐 국정 운영 기조를 또 일부는 틀어가면서 이걸 협치를 이루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또 그러면서도 가장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정무장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성태 누구? 김성태 대표님, 예. 제가 출세 요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저랑 같이 방송하는 분들이 다 출세했어요. 그래서 자, 그 제가 빨리 봤을 때는- 시간 없어. 이름 누구 그러니까. 아 누구? 김성태 자, 대표님이 저도 유일하죠. 뭐 저랑 이름 같은 김성태. 저는 연예인도 허성태가 제일 좋고. 아, 그래요? 정치인 김성태가 최고입니다. 자, 저 한 명만 추천하고 적임자예요, 끝낼게요. 적임자. 장관, 저 의원님 누구? 할 분이 없어요. 그건 아무래도 정진석 이번에 정무위 장관 역할 부분은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 실장의 의견을 대통령이 가장 깊게 들을 알겠습니다. 거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자리죠. 자, 끝낼게요. 김성태 전 의원, 박성태 실장, 장성철 소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